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엘더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전문가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죠.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 들려주시죠. 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주식 투자를 특히 주식 거래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고난 능력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이제 자제심, 인내력을 좀 키워야 되고요. 그 능력이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위험에 대한 내성. 작은 손실과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실제 매매를 하는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것은 안 된다. 위험에 대한 내성, 어느 정도 내성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숫자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 숫자 감각이 있어야만 어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타고난 능력이 있으면 주식 거래로서 뛰어난 거래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 자질은 갖췄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공부를 해서 또한 세 가지를 더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 갖춰야 되는 세 가지가 바로 3M인데요. 3M은 바로 여기 보시면 마인드, 그다음 메소드, 머니. 이 3M이죠. 이 3M을 갖춰야만 완벽한 거래, 성공적인 거래자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이달까지는 제가 심리, 마인드 쪽에서 공부를 시켜드릴 것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거래, 메서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또 마지막에서는 이제 자금 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갖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에 간단한 한번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인드, 심리. 자, 그 시장 노이즈. 시장은 오늘 같으면 급락도 하고요. 또 어떨 땐 급등도 하고 여러 가지 등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 악재라든지 호재성도 많고 이 악재라는 여러 가지 뉴스도 이렇게 있으면 시장 노이즈가 상당히 심하죠. 그 노이즈 가운데서도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 투자자는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정확한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어떤 자신의 투자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이즈를 대해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해주는 어떤 심리적 원칙 그런 것을 만들라는 얘기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메서드 어떤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주가를 이제 실제 사고 팔 때는 매매하려면 어떤 분석이 있어야 돼. 차트 분석이라든지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산다든지 이러려면 결국은 정확한 시점,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그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어떤 주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떤 틀이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머니, 자금 관리인데요. 이 어떤 거래든 리스크를 내 자산, 내 자본금 내에서 나의 자본의 일부로 한정시키는 자금 관리, 즉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리스크는
손절을 처리한다면 몇 프로에서 처리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나름대로 자금관리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원칙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만 어떤 시장에 대한 노이즈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내 자산을 지키면 잃지 않게 되면 조금씩 벌게 되면 계속 돈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공적인 거래자가 결국 이제 해야 될 어떤 훈련의 단계가 있는데 성공적인 거래자는 끊임없이 훈련한다. 시장에서 성공적인 거래자라고 거래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새로운 기법도 바뀌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서 또 새로운 거 만들고 그 시장에 적응하게 또 반복해서 복귀하고 또 다시 잘못된 것은 버리고 또 좋은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거래자는 하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단계에 거친다. 무조건 한번 공부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적인 거래자는 거래 행위가 자동화 단계 아주 중요한데요. 이 자동화 단계까지 도달해 있다는 것은 자동화 단계까지 훈련을 하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훈련해서 한눈에 딱 보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공적인 거래자는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은 자, 어느 정도 매매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사고 파는 게 자유롭다면 자동화돼 있다면 그 이후에 전략을 생각해 보면 되죠. 전체적인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난 이 종목을 샀을 때 어떻게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편안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훈련 단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거래자는 체계적인 훈련의 단계를 거친다는 건데 이 체계적인 훈련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매도하는 방법, HTS를 깔고 매도할 수 있는 어디 사고 어디 파는 그것만 알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바로 노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처럼. 그래서 이 성공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단계 1단계가 바로 점진적인 책임 획득. 책임을 계속 부여하면서 계좌 어떤 주식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약 손절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학습 효과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해보고요. 자본 곡선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계속 하나의 어떤 원칙이 나오고 거래 시스템이 나오면 그걸 계속 매매를 해서 자동화 단계, 말 그대로 내 투자를 하는데 사고 팔 때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어떤 매매가 성공할 수 있고 거래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 단계씩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점진적인 책임 획득.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이제 정신과 의사 출신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출신이면서 주식을 배우고 나서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죠. 재밌고 이만큼 돈을 아주 편히 쉽게 벌 수 있는 것도 없다 해서 주식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손실도 보고 성공도 하고 막 그랬는데 체계적으로 계속 자본을 꾸준히 벌기가 상당히 벌었다가 날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실전 투자를 한 20년 동안 한 걸 가지고 집대성해서 보니까 성공했을 때 보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3M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 결국은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점진적인 책임 획득인데요. 의사가 되는 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들을 보시면 의과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대학원 이제 학부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인턴을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거치고 그 다음에 전공의를 해서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고시에 합격도 하고 그런데 이 의사가 되면 만약 의사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다든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목숨이 왔다가 정도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사회 어떤 집단에서 전문적인 의사라든지 조종사 이런 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부과합니다. 점진적으로 학부에 있는 의과대학 학생은 책임이 거의 없지만 그 다음에 인턴이 될 때부터
그 다음에 레지던트 전공이 전문이 될 때까지 계속 책임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데요. 주식 투자 거래에서는 우리 주식 투자는 실제로 사회에 어떤 피해를 끼치진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1억 가지고 다 깨먹더라도 내 돈만 손실이 나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떤 손실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참 거래자는 어떤 점진적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테마라든지 보고 그냥 혹 사가지고 수익 나면 좋고 수익 나면 또 손절하고 말 그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책임이 전혀 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돼. 그걸 계속 계좌가 내려간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 거래는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점진적인 책임 획득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원칙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뛰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끊임없는 평가 2단계는 바로 스스로 이제 매매했는 어떤 거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시스템이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예를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의사고시도 있고 계속 위에 책임이 의사협회에서도 책임이 계속 부여가 되죠. 그래서 어떤 수백 가지 시험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다시 또 틀리면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책임 획득을 하면서 하나의 평가 시스템을 거쳐서 이렇게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는 그러지 않죠. 그냥 누구 평가 나누고 깨먹으면 주식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평가 시스템 누구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평가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복기를 해보고 거래한 것을 다시 복귀해서 다시 평가를 해보고 다시 그거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제로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에서 시장 내가 직접적으로 매매가 들어가게 되면 시장은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초보자라면 나의 돈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수라면 시장을 충분히 내가 제어하면서 컨트롤하면서 내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나를 테스트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신의 실력을 높여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의 과정에서는 자, 행동이 자동화될 때까지 계속되는 훈련인데요. 행동할 때 되었을 때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알렉산더 엘드가 말하는데 알렉산더 엘드는 정신과 의사였죠. 그래서 학부일 때 이제 의사 시험을 볼 때 하나의 일례 사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검사실에 가서 환자를 검사하는데 커튼 뒤에서 한 명이 쓰러져서 이제 맥박이 뛰지 않아 가지고 그 맥박이 뛰지 않는데 아직 의료진이 도착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렉산더 엘드가 직접 인공호흡을 하고 해서 이제 살렸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계속 체계적으로 5년 동안 공부한 과정이 없었다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마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매매할 때 시장에 일단 진입하거나 매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매도 시점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체계적인 미리 설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때 생각해서 차트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거래 중에는 멈춰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멈춰서 생각하게 되면 백전백패한다. 일단은 원래 정해진 원칙과 매매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사고 팔고 있으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차트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전 사례로 보는 실전 매매 단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료현들 매매한 사례인데요. 먼저 내가 이제 전략을 짜야 되죠. 대형주를 매매할지 소형주를 매매할지. 지금 현재 시장은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중소형주를 매매해야 되면 중소형주 어떤 걸 매매할지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난 4월 달이죠. 4월 달에 보면 자, 코스피 주봉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2100포인트로. 자, 그리고 1단계 이제 코스피 주봉이 상승하고 강세장인 거죠. 그러면 대형주가 강세라는 거죠. 이때 강세 업종이 건설과 정권과 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권과 건설, 화학이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고른다면 먼저 모멘텀이 보유한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개선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상승 초입 단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웠죠. 이렇게 세우고 나는 집중 투자 한 종목 30% 50% 사겠다. 대형주는 많이 사도 상관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전략을 다 짜놓고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종목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림산업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자, 대림산업을 주봉을 보시면 자, 박스권 22평선 근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가 급증하고 주가는 올라갔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단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게. 그리고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에서는 가열권 들어갔습니다. 추세 구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주봉으로.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차트로는 보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림사면 선정됐으니까 모멘텀 이란 핵 타깃에 대한 모멘텀이 딱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66,000과 67,000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차트상 나오니까 추세 전환 시그널도 나왔고, 그럼 66,000, 67,000, 70,000까지 계속 매집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거죠. 매집하고 날 때 처음에 목표가가 1차 78,000원, 2차 목표가 중기 목표가 95,000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손절가 정했죠. 64,000원, 6만원. 이렇게 정했으면 그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매도 이유가 없을 때. 그렇게 매도 이유가 없을 때 가야만 투자가 되는 거죠. 매매 거래가. 사이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막 여러 가지 변동하겠죠. 그때 따라서 계속 내 심리적인 매매가 왔다 갔다 그런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3단계는 바로 매수한 인내를 하는 거죠. 자제심을 갖고 인내를 하고 매도 시점을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매도 시점이 14일 이후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술적 차트를 보면 매도 시점을 정해야 돼. 거래가 실리는 날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 매도 구간. 그러면 97,500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매도는 78,000원 정도 8만 이하 붕괴했을 때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매도 단계까지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거래 시스템이란 거죠. 이 거래 시스템에 이렇게 3단계 거래를 완료가 되게 되면 보시면 상당히 높은 고가의 매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가의 매도가 이루어져야만 거래에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단계별로 거쳐서 이걸 자동화대로 매일 거래할 때만 이렇게 똑같이 해야만 이게 자동화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거래자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동화 단계까지 훈련을 계속 하시라. 거래를 자주 해보고 작은 돈으로 해보다가 나중에 돈을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렉산더 엘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병은 전문가였습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는데요.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